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장마가 거의 이제 막바지에 도달한 것 같아요. 비가 계속 오다가 멈추다가 오다가 멈추다가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약간 좀 흐려 있는 날씨 같아요. 아마도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 되면 전국이 굉장히 습하거나 덥거나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고요. 이제 이 영상을 촬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기온 속에서 우리가 심어 놓은 나무들이 정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또 혹은 병충해가 없을까 그런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메일이나 문자로 본인의 이제 나무나 이런 것들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제가 어떻게 장마 때 혹은 장마 이후에 관리를 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마가 시작됨과 동시에 나무들이 자꾸 이상하다 뭐 이런 질문을 저한테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종합해 보면 잎사귀가 좀 노랗게 된다, 잎사귀가 거의 연두색 가까운 노란색 가까운 그런 나무들, 그 다음에 축 늘어져서 나무가 죽어가는 것 같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나무에 점점이 박혀가지고 갈변이 일어난다, 가을도 아닌데 낙엽이 지려고 한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잎사귀가 쪼글쪼글하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두릅 같은 경우에는 녹병, 겨덩이병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것과 동시에 해충들의 피해가 올해는 유독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진들은 전부 다 우리 구독자들께서 보내주신 사진들인데요. 나무 잎사귀가 굉장히 노랗잖아요. 나무는 굉장히 잘 컸는데 잎사귀가 갑자기 노래지는 거예요. 장마 때와 함께 장마를 중심으로 해서 점점 노래질 겁니다. 처음에는 연두색이었다가 자꾸 노래지는 것들, 이런 것들은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부분 영양분이 좀 부족한 땅이거나 혹은 나무의 성장이 멈추기 시작하면 나무가 노란색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나뭇잎알이 노랗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영양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잎이 다 진 다음에 가을이죠. 가을에 좀 비료를 좀 듬뿍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름 같은 것들 혹은 유박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나무에 듬뿍 주시면 내년 봄에는 아마 쑥 이제 초록색으로 자랄 것 같습니다. 올해는 나무가 자리를 잡느라고 그냥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크느라고 이렇게 영양분을 많이 못 빨아들여서 이렇게 노란색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별로 이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좀 이렇게 대부분 기억해 두셨다가 표시를 해 두시거나 했다가 가을에 좀 거름을 좀 듬뿍 주시면 얘네들이 좀 잘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나무가 축축 늘어지는 게 있어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나무가 굉장히 싱싱했는데 갑자기 축 처지면서 죽는 것 같은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하나는 비가 너무 와서 땅이 마를 새도 없이 나무에 과습이 생겨서 나무가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나무가 아직 어린 나무지만 너무 습이 많아서 이렇게 축축 늘어지는데 대부분은 이제 촘촘한 풀이 있는 곳이나 비닐 멀칭을 하거나 이런 멀칭되어 있는 장소에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요. 또 하나는 물이 지나가는 자리, 거기에도 이렇게 나무들이 이렇게 이파리가 축축 처지면서 죽어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죽으면서 뿌리도 썩기 때문에 이런 게 발견되면 빨리 뽑아서 멀리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살아나기를 기대하고 그냥 두면 뿌리가 새까맣게 썩어요. 그래서 병이 다른 곳에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렇게 이파리가 처진 것이 발견되면 그냥 잡아 뽑아서 그냥 멀리 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이런 과습으로 생긴 그 나무들을 뽑아보면 뿌리가 까맣게 썩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가 축축 이파리가 처지는 나무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이런 나무들을 캐보면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나무를 잘라보면, 그러니까 흙하고 같은 표면 사이 나무를 잘라보면 벌레가 들어져 있습니다. 나무 사이에서 이렇게 벌레가 나오는데 이 벌레들은 부르는 말이 동네마다 막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은 그냥 대부분 다 사슴벌레 유충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얘네들이 혹시 발생을 하면 빠르게 조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나무를 죽이고
그 다음에 다 갉아먹은 이후에 얘네가 다른 나무로 옮겨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뽑아서, 그러니까 요 나무에 벌레가 들어가서 나무를 갉아먹은 증상이 이렇게 마치 과습된 것처럼 이파리가 축 처지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이런 나무들을 혹시 뿌리가 까만 거 말고 요거를 뽑아보니까, 그리고 잘라보니까 가운데 유충이 들어가 있으면 빨리 좀 방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사슴벌레 유충이나 다른 유충들이 나무 속으로 기어 들어가서 이 뿌리를 갉아먹고 나무를 완전히 고사시키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수 있다면 얘네들은 살충제를 좀 빠르게 좀 도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나무에만 살충제를 뿌리는 게 아니라 그 밭 전체에다가 그냥 동력 분무기로 뿌려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이 사슴벌레 유충의 피해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무가 축축 처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잘라보세요 라고 말하면 꼭 이 벌레가 들어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알을 나무에 까서 그 나무를 갉아먹고 나오는데요. 또 얘네들이 또 가끔 우리가 예초기를 이렇게 돌리다가 보면 나무에 상처가 나잖아요. 그 상처 사이로 들어가거나 혹은 바람이 많이 불어서 나무가 이제 바람이 막 불면 이렇게 좀 중간에 흙 사이에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뿌리가 약간 좀 이렇게 꺾어지거나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로 기어 들어가서 나무를 다 갉아먹고 나무를 죽이는데, 멀쩡해진 나무가 갑자기 막 이파리가 축축 처지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파리가 처지는 것은 두 가지 정도 원인이 있는데, 하나는 과습, 또 하나는 해충, 벌레, 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게 조치를 하셔서 나무를 빨리 캐서 멀리 버리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나무를 좀 불태우시거나, 또 주변에 두시면 안 돼요. 이 벌레가 기어 나와서 다른 나무에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제를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흔하게 장마 이후에 발생하는 병이 뭐냐면, 이렇게 그 모무늬병 혹은 그 갈색 무늬병이라 그러는데, 엄나무든 두릅 이파리에 막 이렇게 그 갈색 점이 막 박혀요. 갈색 점이 막 박히면서 막 병들은 것처럼 번져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큰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 심한 경우는 장마가 지나자마자 바로 이파리가 가을 낙엽처럼 그렇게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그냥 방제를 하면 또 쉽게 해결이 되기도 합니다. 그냥 흔한 것이니까요, 이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다만 이제 나중에 제가 방제하는 약품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텐데, 그런 것들을 한 2, 3일 정도 쳐주시면 새로 나오는 이파리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올해 들어서 많이 발생하는 게 뭐냐면 진딧물, 선녀나방 이런 것들인데요. 진딧물이나 선녀나방 같은 경우에는 발생을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까운 농약사 가셔서 진딧물 약이나 선녀나방 약품 이런 것들을 사셔서 살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릅을 이제 많이 보실 텐데, 두릅은 장마 이후에 급격하게 얘네들이 이파리가 쪼글쪼글해지는 뭐 더댕이병, 그 다음에 잎사귀 뒤에 무슨 벌레집처럼 만들어져서 뭐 녹색처럼 이렇게 집이 있거든요. 녹병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파리가 막 밭 전체가 막 쪼글쪼글하기도 해요. 근데 이 더댕이병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뭐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나무 성장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얘네들도 방제를 해주는 게 좋긴 한데, 더댕이병이 실제로 균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또 이파리가 쪼글쪼글해지는 것들은 이파리가 광합성 작용이 있죠. 햇빛을 못 받으니까 쪼글쪼글해지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아주 심하지 않으면 그냥 두어도 문제가 없는데, 그냥 둘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은 뭐냐면, 두릅을 살펴보시면 맨 위에 순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 순이 나오는 이파리들을 보시면 얘네가 쪼글쪼글해지면 방제를 하시는 게 좋고, 요 이파리는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잘 큰다, 주변에 있는 이파리만 쪼글쪼글하다 하면 방제를 안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항상 옆에 쪼글쪼글한 이파리들은 그냥 없어지는 이파리거든요. 저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순이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쫙 올라오면 그것들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여름이 되면 그냥 단골로 나오는 그냥 병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방제해 주시는 것도 괜찮고, 또 잎 맨 위에 있는 순, 그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 거기가 문제가 없으면 방제를 안 하셔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녹병이나 이런 것들, 뭐 이런 나무들, 그 다음에 두릅도 축축 처지는 게 생기거든요. 이런 것들은 뭐 이파리를 잘라주거나 아니면 처지는 나무들은 캐서 멀리 버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흔한 약품 두 가지를 좀 제가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리도밀 골드라는 것과 뭐 톱시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쉽게 주변에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쌉니다. 분말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물에 타가지고 살포하시면 돼요. 이것을 살포하실 때 그 농약사에서 물어보세요. 진딧물약이나 선녀나방약, 그 다음에 다른 것들 있잖아요. 뭐 해충, 살충제 같은 것들 섞어서 살포해도 되는지를 물어보셔서 괜찮다고 하면 살균제인 이런 리도밀 골드나 톱시넴 이런 것들과 함께 살충제를 혼합해서 이렇게 막 살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2번 내지 3번 정도, 한 3일, 4일 간격으로 2번 내지 3번 정도를 살포해 주시는데, 우리 그 농기계임대센터 혹시 아시죠? 농업기술센터에 가면 농기계임대센터가 있는데, 그 농기계임대센터에 가시면 이 동력으로 막 걸어가지고 멀리까지 쏘는 그런 분무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뭐 한 돈 10,000원이나 주면 빌릴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하루 정도, 뭐 이틀 정도 빌려서 그냥 요 리도밀 골드나 뭐 톱시넴 아니면 살충제 이런 것들을 잘 용량대로 희석을 해서 그냥 멀리까지 한 20m, 30m 나가거든요. 한번 이렇게 시동 걸면 그냥 쭉 뿌리고 지나가면 되는데, 나무에만 뿌리는 게 아니라 그냥 주변에 있는 모든 풀이든 뭐든 내 밭 전체에 뿌린다라고 생각하고 뿌리시면 돼요. 그렇게 2, 3회 정도 살포를 하는 겁니다. 2, 3일 간격으로. 그리고 나서 나무들을 살펴보세요. 위에 순 나오는 데가. 그러면 거기가 멀쩡하게 깨끗하게 나오면 그냥 다 해결이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무가 축축 처지는 게 나올 수가 있어요. 얘네들은 이미 벌레가 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손을 쓰기에는 이미 늦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발생하면 빨리 뽑아서 멀리 버리거나 아니면은 그냥 불태워 버리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여름 장마 때 혹은 장마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병이나 뭐 이런 것들을 문의해 오셨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이 보내주신 사진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될 텐데요. 장마비가 멈추고 한 일주일 후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나무들에게서 이런 증상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그 증상이 나타날 때쯤 아니면 나타나기 시작하면 혹은 그 전에 미리 나타나지 않았어도 이런 그 살충제든 아니면은 요 살균제든 이런 것들을 좀 해서 미리 방제를 해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